초고령 사회로 네. 들어가니까 네. 이 초고령 사회에 맞는 무슨 비즈니스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중에서 제일 다수가 관심을 갖는 건 요양원 맞아요. 사업인 것 같아요. 1등으로 생각하시는 게 요양원 사업이죠. 이제 국가의 지원도 점점 늘어날 것이고 통합 돌봄 서비스 관련 법이 시행이 되고 나면 이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로 완벽하게 네. 진입을 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자 숫자가 이제 20%를 네. 딱 넘겨서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양원 비즈니스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그런데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데이터를 이제 모으고 있는 분도 제가 보았고 네. 또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요양원 설립하려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요건이 있어요. 음. 자기 요건이 어쨌든 그 요양원도 노인의 케어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사나 한의사 또 우리 노인을 잘 돌볼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 중에서도 1, 2급 자격증 소지자, 국가 지자체나 의료법인, 비영리 법인 이런 데서 지금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고자 하면 의사나 한의사 자격을 그렇죠. 갖춰야 되고 또 사회복지사 복지사, 1급이나 네. 혹은 2급 자격을 갖춰야 개인이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법인으로 할 때 의료법인, 이제 국가나 비영리 지자체, 네. 예, 의료법인이나 비영리 법인들이 이제 할 설립이 수 있어요. 또 그것만 또 요양원이라는 게 또 나름대로 이제 규모가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도 충당되는 인력 요건들이 있죠. 그러겠죠. 예. 당연히 뭐 의사나 간호사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또 뭐가 필요해요? 우리 가장 중요한 노인 돌봄 할 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그렇죠. 요양보호사들은 다수가 필요할 거고. 그렇죠. 또 뭐 노인분들이 가장 지금 뭐 보통 생활할 때 병원에서도 많이 다니시는 데가 어디예요? 물리치료하는 다니시잖아요. 재활치료 받으려면 네,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사가 있어야지. 꼭 있어야 되고요. 또 그는 뭐 그 작업치료사라고 아무래도 이 체구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체구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쩐 노동 강도가 높다 그러죠 보통은. 그래서 그 특성상 그 인력 그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혜택을 하기 위해서 작업치료사가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이 필요하시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뭐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건물을 뭐 자기가 사거나 임대를 혹은 뭐 하거나.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임대를 하거나 이제 가능할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시설비 네. 그리고 인력 고용비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운영을 위한 그렇죠. 운영 경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군요. 그럼요. 그럼 뭐 건물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뭐 관리비도 내야 되고 뭐 월급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운영할 때 해야 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다 계산을 하셔야지 뭐 떡하니 뭐 장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 설립할 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또 의원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이 연세 드시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역도 필요하고 또 안전해야 되니까 그러군요. 건물이 안전해야 되니까 또 안전성 검사를 통과를 해야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요양원을 비즈니스로 이제 운영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네요. 네, 벗어나진 근데, 않죠. 어르신들을 모시려면은 시설 정확히 잘 해야지, 안전하게 해야지, 또 건강 체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구비해야지, 인력 운영해야지. 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자격 요건을 좀 갖추셔야지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분야는 계속 확장되는 분야예요. 그렇죠. 예. 앞으로도 그러니까 점점점 늘어나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분들이. 분들은 네. 해볼- 관심을 갖고 좀 더 많은 것을 알아보시고 꼼꼼하게 세밀하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발 빠른 분들은 20년 전에 이미 이런 인구 변화를 예측을 해서 일찌감치 거기에 뛰어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 활성화되는 거지 이미 있는 곳들도 많이 있죠. 그때는 조금 그래도 설립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단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 얘기는 네. 이미 이게 블루오션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진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열전을 치러야 되는 뭐 그런 환경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다고 제가 보기엔 생각할 때가 아직은 블루오션입니다. 원래 뭐든지 많아질 때 거기서 더 해야지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선택 요건에서 자기가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지. 맞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레드오션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요양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가장 긴밀하게 이해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장기요양법과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혜택을 받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잘 숙지하시고 이걸 활용하셔야 돼요. 그렇지. 예. 근데 이제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것은 65세 이상, 네. 즉 우리가 말하는 그 고령자 고령자들.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라든가 뇌졸중 등 이런 노인성 질환을 질환. 가진 경우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65세라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게 이런 그 법 적용의 선이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거예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65세를 70세로 높이자, 72세로 높이자 얼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가적 지출하고 연동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인의 나이를 지금 아직은 뭐 65세니까요. 65세를 넘겨야 이런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장기 요양보험료는 이게 이제 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이 돼요. 네. 거기에서 일정 비율로 부과가 되고 있죠. 예. 그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주가 함께 납부하는 제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자기 건강보험료 세부 내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장기 요양보험료가 일부 나가고 있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있죠. 그리고 전체 비용의 한 15에서 20% 정도가 본인 네. 부담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에서 장기 요양보험으로 커버를 해주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죠. 예, 말하자면. 그런 비용들을 생각하면 요양원에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실제로 저는 주변에 오랜 친구가 이게 뛰어들어서 벌써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 있게 이제 성공을 거둔 케이스인데 본인은 만날 때마다 뭐 상황이 이렇게 썩 좋지 않느니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괜찮게 네. 운영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살고 있는 걸 내가 좋네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분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뭐 어려우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아주 실비만 내시기 때문에 국가에서 거의 전체를 다를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요양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건강을 너무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방법을 좀 강구하시면 그 속에서 또 요양원을 이용하실 수 있는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요양원을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을 올리는 것 자체가 송구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단순한 무슨 상업시설처럼 인식될까봐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그런데 긍정의 효과를 보면 그 노년층의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수익 창출에만 중점을 그렇죠. 둬서 운영하면 그건 안 아니죠. 된다는 예. 뜻이죠. 그럼요. 노인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그럼요. 노후 생활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잘 지내고 가게끔 이렇게 케어해 주는 최우선의 목표를 이제 노인 복지를 이제 염두에 두시는 게 그렇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업적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오래 못 갑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어디 보면 굉장히 성스러운 지금 그럼요. 소명감으로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이제 비즈니스로 이게 간주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좀 숭고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서 교육하고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는 문제가 계속 짓누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명감 때문에 그 노인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철학도 반드시 구비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고령자층이 이렇게 급속하게 늘고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로 간 문제를 이제 또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해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숭고한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구조가 그러하니 또 여기에 맞춰서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런 소요는 창출이 될 테니까 그런 시각에서 오늘 요양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좋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시작을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습니다.